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진짜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고 있어. 대학 잘 가려면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낫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나 인터넷 밈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야. 최근 몇 년 동안 고등학생 자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입시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해. 내신, 수행평가, 세특, 발표, 수능까지 다 챙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예 내신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 수능에 올인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요즘은 내신 잘 받기 위해 일부러 경쟁이 덜한 학교를 찾아가는 현상까지 있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를 가야 유리한지, 어떤 전략이 입시에 최적화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겨. 왜 한국 교육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내신 시스템은 정말 공정한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사실 예전에도 자퇴는 있었어. 근데 예전의 자퇴와 지금의 자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과거에는 주로 학교 부적응, 가정 형편, 친구 관계, 폭력 문제 같은 이유들이 많이 이야기됐거든.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 바로 입시 전략형 자퇴야.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면서 내신 챙길 바엔 차라리 자퇴하고 수능만 준비하겠다 이런 거지.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검정고시 응시자도 계속 늘고 있고, 상위권 대학 합격자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어. 이런 흐름이 생긴 이유는 결국 지금 고등학교 시스템 자체와 연결돼 있어.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떠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냐? 원래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인데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그냥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실제로 요즘 고등학생들 삶은 훨씬 복잡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시험이 있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수행평가, 발표, 탐구보고서, 세특, 동아리, 진로활동, 봉사, 독서, 모둠 활동, 생활태도까지 전부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학교 생활 전체가 평가가 되는 시스템에 가까워.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걸 하면서 동시에 수능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 같은 시험으로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 특성에 맞는 적성을 찾아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교에서는 탐구 중심 활동이 중요하다, 발표 역량이 중요하다,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해. 근데 대학 입시는 또 결국 등급과 점수 경쟁이잖아.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대체 뭘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지? 라는 혼란이 생겨. 특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이 부담이 훨씬 커져. 왜냐면 조금만 삐끗해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점점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 공부와 입시 공부가 따로 논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극단으로 가면 차라리 학교를 안 다니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야? 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내신 구조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내신은 단순히 몇 점 맞았냐가 아니야. 핵심은 상대평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몇 점이냐보다 같은 학교 친구들보다 얼마나 잘했냐인 거야.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는 92점을 받아도 3등급이 될 수 있어.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88점으로도 1등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학교마다 학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즉 같은 실력이어도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내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의 여러 문제가 시작돼. 학생들이 공부 자체보다 어느 학교가 유리한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이 얘기 들어본 사람들 꽤 있을 거야. 거긴 내신 따기 힘든 학교야. 저 학교는 내신 받기 괜찮대.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이미 현재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지금 구조에서는 같은 실력이어도 학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경쟁이 너무 강한 학교는 피하고, 상위권 학생이 몰린 학교는 피하고, 전교권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찾는 거지. 이 현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래 교육이라는 건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수준, 더 도전적인 곳으로 가서 성장하는 방향이어야 하잖아. 근데 지금은 반대로 조금 덜 경쟁적인 곳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걸 두고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구조 아니냐라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사실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힘든 건 점수 자체보다 분위기일 수도 있어. 왜냐면 내신 경쟁은 전국 단위 경쟁이 아니라 같은 교실 안 경쟁이거든.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곧 내 경쟁자가 되는 거야. 수능도 경쟁 시험이긴 해. 근데 수능은 조금 느낌이 달라. 전국 단위 시험이고 심리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내신은 달라. 같은 반 친구, 같은 수행평가, 같은 발표, 같은 선생님 기준 안에서 경쟁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도 해. 친구인데 경쟁자이기도 한 거지. 예전에는 같이 공부하자였던 관계가 지금은 제가 잘 보면 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어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수행평가나 세특 경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해.
원래 수행평가는 창의성, 협업, 발표력을 보겠다는 취지였어. 근데 현실에서는 누가 더 좋은 주제를 잡았는지, 누가 더 눈에 띄는 활동을 했는지, 세특에 어떻게 기록될지 같은 경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 협력하라고 하는데 결국 경쟁이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사실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의 핵심은 단순히 공부량 때문만은 아니야.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 더 커. 예전에는 시험 한번 끝나면 그래도 잠깐 숨 돌릴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시험, 수행, 발표, 탐구, 세특, 활동이 전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 전체가 입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계속 누적되면 공부 자체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와. 무슨 과목 선택해야 유리한지, 어떤 활동이 세특에 좋은지, 어떤 학교가 내신에 유리한지 이런 걸 계속 계산하게 되는 거지. 결국 아이들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학생들을 점점 더 전략적으로만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걸까? 이렇게 되면 선발에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대학들도 고민하게 돼. 예를 들어보자. 2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 둘 다 내신 1등급이야. 그런데 한 학생은 전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린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거고, 다른 학생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거야. 대학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같은 1등급인데 정말 같은 의미일까? 실제로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보고, 세부 활동을 보고, 학교 환경도 참고하고 여러 요소를 함께 보기 시작한 거야. 문제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원래는 학생을 더 다양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평가 요소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복잡성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생각해보면 한국 입시는 계속 진화해왔어. 한때는 수능 점수가 거의 절대적인 시대가 있었지. 그런데 그 시절에도 비판은 많았어. 시험 하루로 인생이 결정된다. 암기만 잘하면 된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 그래서 등장한 게 학생부 중심 평가야. 공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보겠다는 거지. 처음 취지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상당히 이상적인 방향처럼 보였지.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어. 평가 항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 수능만 준비하던 시대에서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활동도 준비하고 학생부도 준비하는 시대로 바뀐 거야. 결국 지금 교육제도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하나야. 공정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지. 수능은 객관적이야. 누가 채점하든 결과는 같아. 서울 학생이든 제주 학생이든 같은 문제를 풀어. 그래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 하지만 수능은 학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어. 반대로 학생부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 학생의 관심사도 볼 수 있고 활동도 볼 수 있고 성장 과정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는 거야.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학생부는 다양성은 얻지만 객관성을 잃기 쉽고 수능은 객관성은 얻지만 다양성을 잃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육 정책도 계속 바뀌는 거야. 정시를 늘렸다가 줄이고 수시를 늘렸다가 줄이고 내신 제도를 바꾸고 평가 방식을 바꾸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또 수정하고. 사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지.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입시라는 건 원래도 어려운 게임인데 룰까지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 정보력 경쟁이야. 사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점점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공부보다 정보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생겨.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이 학생부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전형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정보들이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시 컨설팅 시장도 커지고 학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학교 선택도 전략이 돼버렸어. 어떤 사람은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더 좋은 정보를 얻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몰라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특별한 이유도 있어. 교육이 단순히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생각해왔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나은 삶. 이 과정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지. 그래서 교육 문제는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어. 입시가 흔들리면 사람들의 미래 계획도 흔들리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사회 전체의 신뢰도 흔들리게 되거든. 그런데 최근 자퇴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자. 학교는 원래 교육의 중심이었어. 그런데 이제 일부 학생들은 말해. 학교보다 학원이 더 효율적이다. 학교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만약 이런 생각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건 단순히 자퇴율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건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학교가 더 이상 배움의 중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겠지. 물론 해외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야. 미국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일본도 대학 입시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유럽 국가들도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어.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 제도가 비교적 오래 유지된다는 거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반면 한국은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편이야. 그만큼 변화도 빠르고 혼란도 큰 편이지. 그럼 해결책은 뭘까? 사실 정답은 없어. 누군가는 내신 절대평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학생부 간소화를 이야기해. 어떤 방식이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있어. 적어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몇 년 뒤에도 룰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조금은 덜 불안할 수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면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돼. 학교를 떠나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 친구가 가장 가까운 경쟁자가 되어버린 교실. 성장보다 전략이 중요해진 입시.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교육 시스템. 우리는 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배움의 즐거움일까? 성장의 가치일까?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일까? 어쩌면 자퇴율 증가라는 현상도 내신 유리한 학교를 찾아가는 현상도 결국은 우리 교육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건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인지도 모르겠어. 한국의 입시제도 어떤 게 과연 이상적인 걸까? 한국의 교육 방향이 어떻게 가면 좋을 것 같은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